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이르면 7월이나 8월에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의 신재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면요. 미 연준은 지난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현행 2.25에서 2.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성명서에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존의 표현을 삭제하고 앞으로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미 연준이 올해 0.25%포인트씩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경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글로벌 국가가 금리 인하 시그널을 내비치는 데에는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경기 하향 위험과 낮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증권가에선 연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7월 금통위를 거쳐 8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시장에는 또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증시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을 보자면 어떻습니까? 네, 먼저 24일 기준 코스피는 2000선이 위협받던 지난달 29일과 비교해 약 5% 올랐고 지난 19일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1%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금리 인하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이후 보합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미국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연출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경기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회복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올해 순이익 합계 추정치는 41조 5,376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4% 줄어든 수준입니다. 전체 314개 상장사의 연간 순이익 합계도 108조 원에 머무르며 지난해와 비교해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상장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뭐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하반기 코스피가 1,900을 지수 밑단으로 최대 2,350을 상단으로 한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네. 이 같은 전망의 밑바탕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 갈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전문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금리 인하 자체가 어떤 경기 부양에 그런 효과를 내기는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의 그 모멘텀이 훨씬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주식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한 195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삼성증권은 3분기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코스피가 1950에서 2350선에 머무를 것이라고 했고 메리츠 종금증권은 2000에서 23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대체적으로 하반기 코스피가 1900에서 2350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일하게 미래에셋대우만 지난 2017년부터 밴드 예상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권사의 전망들 쭉 봤는데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 모멘텀이 있더라도 다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뚜렷하게 또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나요? 네. 김예은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을 조언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타결 전에는 개별 모멘텀이 있는 통신, 미디어, 교육, 생활소비재, IT 소프트웨어 업종을 타결 이후에는 경기 개선과 반등을 이끌 수 있는 반도체, 화학, 에너지, 철강 업종을 주목할 섹터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경우 과거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될 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때가 많아 이를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에는 올해 큰 폭의 영업이익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LG생활건강과 카카오, 신세계인터내셔널, 더존 비주원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배당주도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가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보다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에선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로 은행과 반도체, 증권, 보험주를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음식료, 통신, 보험주 같은 경기 방어주도 눈여겨볼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와 함께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